오늘 얘기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태극기 들기 전에 한 명의 공학도로서 공학도니까 쉽게 말해 공돌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바로 기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힘이라고 하면 다들 국방력, 그 다음에 경제력, 외교력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가 서로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세 가지를 압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독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지금 또 다른 혁신, 아예 다른 버전으로 다른 업그레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장 준비를 많이 했던 분이라고 하면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기술의 안보, 그리고 개인 가정과 가정, 그리고 이제 집단, 이런 여러 사람들의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서로 융화가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에 있는 대한민국 거의 없는 국가보안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안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준비하셨잖아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기도 힘들었겠지만 다음 세대 4차 산업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좀 되게 많이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거 많이 느끼시죠? 홍콩 사태, 대만 문제,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시간 순서라면 거꾸로지만, 근데 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다음에 전체주의 체제의 싸움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4차 산업, 왜 하필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이 시대에 2019년에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중국도 그리고 지금의 중국도 미국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0.001%도 미국을 제낄 확률이 없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약에 미국이 중국한테 뒤처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미국이 변수를 만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미중무역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올 초에 세계적인, 정확히 어떤 기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국보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고 있다. 다들 의아하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이 어떻게 중국한테 뒤처지고 있냐. 4차 산업혁명은 쉽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기술력을 가진 것과 그 기술이 얼마만큼 세계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가. 기술력은 미국이 한참 앞서고 있지만 보급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중국이 얼마만큼 싸게 가전제품을 세계에 유통시키고 있는지. 근데 2006년, 2004년부터 하버드나 세계의 석학들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가전제품이 서로 이제 연결되고, 그게 4차 산업이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서로 연결되고,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얘기가 없었지만 어떠한 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로 집안에, 그리고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 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지금 LG가 매년 수천억, 수조가 적자가 나면서도 스마트폰 산업을 못 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스마트폰을 버리면 몇 년 후에는 자기의 필수 제품인 자기가 무조건 파는 TV나 이런 거를 못 파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 스마트폰으로 TV도 컨트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 스마트폰이 쓰고 있으면 그게 잘 호환이 안 되니까. 지금 실제로 삼성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화웨이도 각자 독자 OS, 독자 운영체제를 준비 중입니다. 독자 운영체제가 왜 문제가 많냐면, 참 제가 이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독자 운영체제가 만약에 되고 그 각 가정의 TV나 뭐 무선 청소기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그 회사 걸로 만약에 되고 이제 그 회사 스마트폰까지 가는 미래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왔을 때 TV, 과거, 이제 미래 이제 공상 영화처럼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근데 그게 이제 어폐가 어떤 것이냐면, 그 회사의 OS를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이제 그 많은 세계의 자신들의 인프라들을 상대로 정보가 취합이 되죠. 빅데이터가 취합이 되죠. 이 개개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 국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보 동의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게 다 취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보전에서 일단 앞서갈 수 있는 선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화웨이나 뭐 지금 미국이나 다른 자유 세계가 우려하듯이
중국 기업이나 전체주의 국가는 그거를 가지고 감시하고 운영하고 공포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화웨이가 이번에 제재를 먹고 들어간 거 아시죠? 근데 왜 하필 화웨이냐면 화웨이가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위입니다. 근데 자랑스럽게도 1위는 삼성입니다. 애플이 3위예요. 애플을 제낀 지가 지금 몇 달이 됐습니다. 거의 반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이제 화웨이가 문제가 뭐냐면 화웨이는 다른 중국 기업들이랑 달라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 4년 동안 화웨이가 세계 지식 특허를 내는데 딱 한 해 빼고 다 1위를 했습니다. 딱 그 한 해도 2016년도 2위를 했습니다. 1위, 2위, 1위, 1위 기술 특허를. 우리나라 삼성이 제일 높게 받은 게 8위입니다. 그 정도로 화웨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 기업들이 항상 다른 나라 거를 뺏기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식 특허가 만약에 중국에 확실히 압박을 받게 되어서 이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식 특허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화웨이는 그거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화웨이를 잡기 위해 미국이 나섰는데, 사실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원래 삼성이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게 일본이 되었습니다. 영국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ARM이라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뇌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영국 회사인데 왜 일본이냐? 이 회사를 2016년에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제 한인 3세죠. 그분이 이제 사실 일본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1등 공신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암이 지난 5월 13일이었나? 예, 지난달에 이제 더 이상 화웨이한테는 자신들의 프로세스와 자신들의 이거 네트워크를 팔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프로세스를 만드는 점유율이 그 회사가 90%예요. 최소 2년 정도는 아마 스마트폰을 만들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화웨이 독자적으로 만들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구도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변수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사실 길게 하면 정말 많은데 짧게 줄이면, 이제는 싸다고 화웨이 제품 사주면 안 됩니다. 화웨이가 기술력으로는 이미 삼성이나 혹은 다른 데를 따라오고 있는데도 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대한 싸게 보급하고 최대한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화웨이 회장이 인민군 출신인데 그런 그 군사적 우려를 되게 많이 갖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TV를 사면, 화웨이 핸드폰 사면 화웨이 TV를 사고 싶고, 화웨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화웨이 무선 청소기를 사고 싶은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나 혹시 자녀나 주변의 사람들이라도 화웨이 스마트폰은 절대 구입하지 않도록. 왜냐면 중국도 2018년 때 삼성 스마트폰 보급률이 0%였다가 올해 이제 1%대로 올라왔어요. 중국인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전 세계 1위가 삼성인데도 중국에서는 0% 1%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